이제 2학년의 마지막 4차고사 나왔습니다. 4차고사의 시험 범위는 태양계하고 별과 우주입니다. 태양계와 별과 우주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막 어렵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를 할 초점은 첫 번째 계산하는 것 몇 가지, 그 다음에 외우는 겁니다. 우리가 2학년 딱 들어서 열 배우고 그 다음에 원자, 그 다음에 공결합, 이온결합 이런 것들 배울 때는 전체적인 이해가 우선이었지만 이번 단원은 전체적인 이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들을 다 외우고 그 사실들을 우리가 검증할 때 어떤 계산이 들어가는지 몇 가지만 있습니다. 계산도 아마 오늘 녹화본만 있을 거예요. 계산도 그렇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충 선생님 평균이 여러분들이 3차고사 평균이 70점 정도 나오는데 한 80점은 넘을까 합니다. 서술형 내는 것도 출제 의도상 계산하는 거 한두 문제,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 한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파일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지구가 둥글다입니다. 지구는 동그란 모양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동그랗다라고 쓰는 것은 원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구는 원이 아니죠. 지구는 동그랗다고 입체라서 공의 개념입니다. 공. 지구의 실제 모양은 어떤 공이 있을 때 얘는 이제 원이 아니라 공입니다. 입체라서 여기가 북극이고요. 여기가 남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적도라고 가정하면 지구는 이런 방향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쪽이 약간 더 길어요. 약간 공인데 약간 눌러진 공, 그 정도의 실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실제로 별로 없지요. 우주인 밖에. 우주선을 타고 밖에 나가본 우주인들밖에 실제로 못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진들이 다 관측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 지구가 동그랗다는 관측을 몰랐고 여러 가지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교과서 첫 번째 여러 지역에서의 그 지구 모습 혹은 우주관 하늘이 어떻다라는 그런 그림들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은 지구가 실제로 동그라서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 즉 지구가 동그란 증거가 되겠죠. 우리는 지구가 동그란 증거를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있는 것부터 하면 첫 번째는 월식입니다. 월식 사진이에요. 우리 교과서에 월식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달이 있는데 이 달이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지구 그림자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구 그림자의 일부라면 지구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지구가 동그랗다라는 첫 번째 증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배가 들어오는 사진이 있어요. 군함이 들어오는 사진. 이게 즉 배는 멀리서 돛대부터 보여요. 이게 왜 지구가 동그란 거냐?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배가 실제로 이렇게 보여야 돼요. 배가 배의 모습과 돛대 이런 식으로 멀리 갈수록 배가 작게 돼서 축소문이 보일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면. 근데 실제로 우리 사진에서 딱 보면 첫 번째는 배 윗부분만 보이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게 어떻다는 소리냐면 지구는 동그랗고 어떤 사람이 여기는 배가 가까우니까 다 보이겠죠. 어떤 사람이 이제 높은 데서 사람이 이거를 관측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 보일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 다 보이겠죠. 근데 요 두 배를 떠나서 먼 배를 보면 이 사람의 시선에서 돛대가 보이지 여기는 보이지 않겠죠. 동그랗기 때문에 요 밑은 안 보이겠죠. 이게 가려서. 그래서 지구는 동그랗다가 두 번째 증거가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북극성이 무도예요.
지구가 평평하다면 우리 교과서에 305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북극성의 고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실을 하나를 말하면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역의 위도가 돼요. 북극에서는 위도가 90도이니까 북극성이 90도로 보이고요. 적도에서는 위도가 0이라서 북극성이 0이고요. 우리나라 서울은 위도가 37.5도고 북극성의 고도가 37.5도예요. 그래서 북극성의 고도가 그 지역의 위도다. 그래서 지구가 동그란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전에 2번과 연결이 되어서 4번 높은 곳에서 보면 더 멀리 보여요. 이론상 평평하다면 높은 데서 보면 다 보여야죠. 이론상 평평하다면 높은 데서 보면 자기 시선이 가는 데서 다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휘어져 있기 때문에 낮게 보면 여기까지 보고 높은 데서 보면 이렇게 더 넓게 볼 수 있어요. 즉 원의 성질 때문에 더 멀리에서 그러면 접선이 다른 데로까지 나오게 되는 원의 성질 때문에 높은 곳에서 보면 더 멀리까지 볼 수가 있다가 될 거고요. 다섯 번째는 동쪽이 더 빨리 해가 뜬다예요. 이제 1월 1일이 곧 다가올 텐데 1월 1일 날 새해 뜨는 것 때문에 정동진에 가서 소원들을 빌는 그런 것들을 봤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왜 정동진에 가냐면 먼저 해를 막기 위해서예요. 동쪽이 해가 더 빨리 떠요. 우리가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 해가 딱 뜰 때 다 동시에 뜨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해가 이쪽을 먼저 비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춰지겠죠. 그래서 지구는 동그랗다는 증거가 동쪽이 해가 더 빨리 뜬다가 되겠죠. 실제로 정동진 여기 서울보다 5에서 8분 더 먼저 떠요. 그 다음에 6번은 세계일주가 가능하죠. 이건 한 방향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노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젤란이 세계일주 성공했어요. 전부 다 지구가 동굴에서 가능한 거죠. 평평하고 끝이 없다면 세계일주를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지구가 둥근 증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월식사진부터 6가지를 가지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최초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다는 가정하에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예, 여기는 지울게요. 이제 지구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에라토스테네스가 되겠죠. 사람 이름이고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천재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원리를 따져보면 원리는 원의 성질이에요. 바로 중심각과 호의 성질이죠. 중심각이 커지면 호의 길이도 길어진다는 비례식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정이 존재하는데 먼저 지구가 동그랗다라는 가정이 있고요. 두 번째, 태양빛은 평행하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습니다. 사실 정확한 지구의 크기와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꽤 약 2000년 전 사람인데 꽤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측정한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게요. 가정에 따라서 지구가 동그랗다, 태양빛이 평행하다, 그 다음에 원의 성질을 가정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실을 하나 알았냐면 어느 지역에서 우물이 있는데 우물의 한낮에 12시에 즉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12시 딱 봤더니 우물에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소리는 햇빛이 이렇게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림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갔는데 또 이제 열은 틀려지겠죠. 동시에 없었을 테니까. 똑같은데 똑같은 날 똑같은 12시에 어느 지역에서 봤더니 막대기에 똑같은 날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 걸 알았어요. 아, 그러면 자기가 우물에 그림자가 없어서 봤던 날도 얘는 이렇게 그림자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니까 요 그림자 요 사이를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로 한 거예요. 간단한 수학식이에요. 먼저 뭐를 생각했죠? 지구가 동그라니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막대기 쭉 가고 우물에서 쭉 가면 지구의 중심일 거다. 당연히 이제 중심일 거고요. 이거 원의 성질이라서.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가 있을 텐데 이 각도랑 이 각도 같을 거다. 이게 평행하거든요. 태양빛은 평행하다. 이 각과 이 각은 억각이죠. 억각. 그리고 이제 각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호의 길이는 열심히 가보면 되죠.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상류층이니까 노예를 시켜서 가게 했어요. 그래서 길이를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중심각과 호의 길이를 안 거예요. 간단한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요. 원이 한 바퀴가 100cm예요. 그러면 반 바퀴는 쉽게 50cm 말죠. 그 다음에 4분의 1바퀴는 25cm가 갑니다. 그러면 한 바퀴가 360도죠. 얘는 180도죠. 얘는 90도거든요. 이게 중심각이에요. 중심각과 원주 한 바퀴 후의 길이 180도 반의 중심각과 반의 호의 길이 90도 중심각 90도에 대해서 호의 길이 이거 전부 다 비례식이거든요. 이런 비례식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각도는 이 각도를 측정할 겁니다. 여기 길이는 직접 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비례식 성립하고 여기서도 비례식이 성립하면 얘랑 얘도 비례식이 성립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숫자 알고 요 숫자 알고 360도는 당연하죠. 한 바퀴니까. 그러면 지구 둘레도 안다 라는 공식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호의 길이 측정하고 중심각 측정하고 360도는 아는 숫자고 직접 얘를 구해본 거예요. 다시 식을 써볼게요. 이제 보면 여기는 중심각이 될 거고요. 이 중심각은 이 각도 측정하면 가능한 겁니다. 여기는 호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비례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360도는 한 바퀴 도는 각도예요. 한 바퀴 도는 각도고 이제 중심각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뭐랑 같냐? 한 바퀴 돌 때 한 바퀴죠. 그래서 지구둘레죠. 지구둘레. 그 다음에 지구둘레 한 바퀴에 대해서 호의 길이를 측정을 하죠. 이건 호의 길이죠. 비례식의 특성상 안쪽과 바깥쪽의 곱수는 같죠. 안쪽과 바깥쪽의 곱수는 같으니까 이 식이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지구 둘레와 중심각을 곱한 답이 360도와 호의 길이를 곱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구 둘레는 나누면 되죠. 위에는 360 쓸 거고요. 호의 길이 쓸 거고요. 여기는 중심각 쓸 거예요.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구 둘레 계산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사실 있죠. 원의 둘레 2πr. 그러면 원의 둘레가 우리가 지금 지구 둘레로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거는 지구 반지름 되겠네요. 그래서 2π 곱하기 지구 반지름, 얘가 똑같은 걸로 지구 둘레입니다. 이제 요 식이 그대로 올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이제 지구 반지름 구할 수 있네요. 2파이r이 나눠지면 되니까. 이제 지구 반지름은 요 식이 그대로 한번 더 와서 밑에 2파이만 더 추가로 하면 되겠죠. 이 식을 그대로 쓰고 2파이만 분모에다가 곱하면 지구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요점 정리를 해준다고 해서 요거는 그대로 화살표도 썼지만 여러분들은 요거를 그대로 한번 여기다 더 쓰고 2파이 밑에다가 한 번 더 쓸 필요가 있어요. 옆에다가. 그렇게 되면 지구 반지름을 구한 거예요.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방법으로 지구 둘레를 현재보다 약간 틀리게, 약간 더 크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틀리게 구했어요. 사실 틀린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구는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완벽한 구가 아니거든요. 하원체예요, 약간.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하려면 동일한 경도상이라는 게 조건이 필요해요. 바로 지구를 딱 봤을 때 이렇게 정 경도가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작성한 데가 시내와 알렉산드리아인데 거기는 경도상이 틀려요. 약간 사선이에요, 사선. 그래서 오차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측정한 이 아이디어가 워낙에 좋아서 아직까지 교과서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파일에서 알아볼 점은 지구가 이제 동그랗다는 거, 그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구가 동그랗다면 지구의 그 동그란 지구 둘레와 지구의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게 주관식과 서술형이죠. 주관식에서 알아둘 점은 이제 구하는 건 서술형, 그 다음에 사람 이름 에라토스테네스 알아야 되겠죠. 지구가 동그란 증거도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교과서 보십시오. 앞으로 계속 모든 파일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올해 파일에서 이제 요 자료의 내용이 우리 교과서를 완벽하게 요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자료집 내용도 많이 들어갈 거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파일은 끝났습니다.